오늘은 2억 내외의 자금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실제 물건의 유형 비교를 통해 적합한 업무시설의 물건이 무엇인지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소액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오늘 내용 끝까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수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이제 상담 사례 겸 이제 또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상담 요청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 30대 신혼부부 한 분이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고요. 부모님 보유자금으로 2억의 현금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의 생활비를 만들어줄 걸로 자기들 명의로 해서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는 걸로 부모님의 생활자금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한 이유는 만약에 부모님 명의로 뭔가 임대사업을 발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문제나 여러 가지 증여 관련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신들의 명의를 부모님이 해주기를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아드님 명의로 투자를 계획하고, 근데 아드님분은 또 신혼부부신데 주택이 있으세요. 그래서 다주택이 되는 것도 피하고 싶고 하셔서 일단 두 가족이 총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서울 지역에 그리고 가능하면 주택수 문제가 없는 주택 임대사업 배제하고 업무시설에 투자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보다는 이제 부모님의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는 조건이었는데, 이런 조건을 맞추고 거기다가 또 하나 대출도 최소화해서 리스크를 전혀 안 가져가고 싶다. 이제 가능하면 현금 2억 원 선에서 대출을 최소한 투자로 물건을 좀 찾아달라는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물건을 찾아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주의 있게 보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물건 선택을 해야 되는지 좀 약간 제한된 조건에서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수익형 투자 시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컨텐츠로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업무시설로 쓰이고 있는 강남권의 오피스텔 한 채하고 마곡지구의 전용 섹션 오피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상업용 물건으로서 물건을 추천해드렸고, 사실은 투자 대안으로 이 두 개보다는 경기도 신도시권 학원상가도 같이 고려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렸는데, 가능하면 부모님 의견이 수익률보다는 서울권 투자를 원해서 이 두 가지 물건을 좀 비교를 하는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제한된 조건, 이제 투자자가 원하는 방식을 찾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지만, 요 두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한다면, 이 물건의 특징, 그리고 요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 한다면은 안정적으로 월세 받을 수 있는, 주택수 문제도 없는 이런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천해주신 강남권 오피스텔과 마곡 섹션 오피스 물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일단 두 물건은 제가 찾는 거 현금 2억 찾다 보니까 워낙 제한적이었는데, 사실 업무지구의 오피스텔,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많이 쓰이고 또 건물 자체도 주거용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 나와 있는데, 기존의 광화문권이나 마포권이나 강남권에 보면 2000년대 초반에 지은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는 실제 업무시설로 쓰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남 선능역 쪽에 있는 오피스텔 한 채, 그리고 마곡지구의 마곡나루역 주변의 섹션 오피스 한 채를 갖다가 비교를 해볼 건데요. 둘 다 역세권 도보로 3분 이내 200m 내외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공실도 없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월세 맞추는 조건인데, 먼저 마곡지구 섹션 오피스도 살펴보면, 마곡지구 섹션 오피스는 지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9호선 급행역, 공항속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오피스 건물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전용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피스텔에 지은 그 사무실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맞게 공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 주거에 맞게 공급이 되어 있다 보니 사무실로서는 좀 인기가 떨어질 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마곡지구나 문정동에 있는 섹션 오피스들은 실제 오피스 전용 건물로 사무실에 맞게 공용시설들이 공용회의실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업무시설에 맞는 시설도 배치가 돼 있어서 의외로 인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도 하나 없이 실제로 월세 잘 맞춰지고 있고요. 현재 임대료는 1000에 65만 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인데 전용 매장 한 9평 정도 되는 게 1000에 65만 원에, 그러면은 매매가 2억에 1000에 65만 원이면 대출이나 이런 거 감안하지 않고 매매가에서 보증금 빼고 월세로 수익률 계산해보면 연에 4.1%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낮은 수익률이에요. 은행 금리가 현재 지금 3.5% 정도라고 보니까 그렇게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공실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향후에 임대료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첫 번째 물건으로 마곡지 섹션 오피스를 추천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선능력의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연식 2000년도에 지은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인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억 5,800에 매매가인데 전용은 한 10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근데 또 사진에서 보시듯이 주거용으로 쓸 수 있게 냉장고 시설도 들어가 있고 화장실도 따로 배치가 돼 있어서 실제로 주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장점은 공실 위험이 극히 낮아요. 왜냐하면 업무용으로 전혀 만약 임대가 안 될 것 같으면 주거용으로도 임대를 줄 수가 있는 물건이거든요. 임대료는 1000에 80만 원이니까 매매가가 근데 2억 5,80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은 약간 3.87% 좀 낮은데 지금 강남권에 이런 오피스텔들이 평균적으로 한 3%대 중반대 은행 금리 수준 정도의 수익률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만약 아까 얘기한 아드님 그리고 부모님의 의도된 그리고 그게 목적에 맞는 물건으로 활용을 제가 할 수 있다고 보여졌고요. 실제 업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서는 되게 장점이 많습니다. 이 두 건물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중공연월은 마곡나루역에 있는 섹션 오피스는 2017년 3월에 준공이 된 거고, 선능역에는 업무용 오피스는 2000년 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식 자체가 좀 선능력 같은 게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바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약간 손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열이나 이런 것도 좀 낮은데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위치가 워낙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솔직히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강남에 오피스텔 2억대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많이 못 하실 텐데, 한 2000년대 초반에 지은 오피스텔들 의외로 2억대 물건들 괜찮은 물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막 하이엔드 오피스텔처럼 막 몇 억씩 7, 8억씩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들이 오히려 위치도 좋고 또 알짜 물건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남역 쪽에 오피스텔, 강남 쪽에 오피스텔을 찾고 싶다 한다면은 한 2000년대 초반에 지은 오피스텔들 찾으면 거품 없는 가격에 수익률 한 3% 중반에서 4% 초반대 물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매매 가격은 2억하고 2억 5,800만 원, 임대 수익률 4.11%, 3.87%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장점, 단점을 비교해 보면 마곡지 섹션 오피스는 장점은 준공 후 현재 7년 된 신축급 건물이고요. 오피스 전용 건물이다 보니까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계속 잘 활용하기 좋고 공용시설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9호선 급행역과 공항철도 환승역에서 도보 3분거리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마곡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업무시설에 대한 공급이 물론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오피스 공급한 것들이 분양가들이 워낙 비싸게, 이거보다 2배 이상 비싸게 공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루에스트나 원에스트 같은 대형 오피스 건물들의 임대료가 2배 이상 높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상대적 임대료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면에 선능력 업무용 오피스텔은 장점은 강남구, 그냥 강남이라는 자체 브랜드 네임과 2억대 오피스텔이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 및 업무 겸용으로 쓸 수 있다 보니까 공실 위험은 섹션 오피스보다 훨씬 낮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2호선 분당선 환승인 선능력에서 도보 3분, 그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상승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두 건물의 단점은 워낙 딱 극렬하죠. 일단 인근의 오피스텔, 마곡나루역 같은 경우는 인근의 오피스텔이 지금 수익률이 한 5% 정도 나오다 보니까 낮은 임대 수익률은 단점이에요. 두 번째는 인근 지식산업센터 등 계속적으로 공급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규모 오피스 공급이 이루어지면 단기적으로 공실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선능력 업무용 오피스텔은 단점은 누가 뭐래도 24년 차 노후 건축물은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향후에 수립이라는 감가상각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건 단점으로 보여지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대비 역시 여기 선능력 같은 경우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4.5% 정도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낮은 수익률은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을 비교해서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한데, 이분들에게도 이렇게 지금 제한이 들어갔고, 이제 어떤 걸 선택할지 저도 좀 이렇게 좀 약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억대 투자로 임대사업 시 주요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2억대 투자를 만약에 임대사업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전 첫 번째로 소득이 좀 있는 직장인분들, 고소득자 한 20%만 넘어가는 세율을 적용받는 직장인분들은 가장 우선 고려사항은 분리과세가 가능한 서울 역세권 주택임대사업이 전 첫 번째로 고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비주거용 건물 고려 시에는 소액으로 투자할 때, 수익률 고려했을 때
저는 이런 순서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신도시 학원가 상가, 최근에 학원가 상가들 같은 경우는 한 2억대 투자를 하게 되면 한 6% 정도 수익률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고려할 경우 신도시 학원가 상가, 그 다음에 서울 역세권의 섹션 오피스, 그리고 강남, 광화문, 마포 지역의 노후화된 업무용 오피스텔 순서로 고려하면은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양호한 물건을 선택이 가능해진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업무시설의 장단점 고려해서 아까 보면 마곡나루의 섹션 오피스와 강남의 오피스텔 비교하였듯이 나의 성향에 어느 게 맞는지를 좀 고려해야 되고, 여기서 또 주의사항, 업무시설 투자할 때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는 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너무나 많은 공급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같은 업무시설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공실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2024년 1월 현재 수익형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 들어요. 여러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특히 고금리의 저가 매물을 의외로 괜찮은 매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회도 좀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물건들 다양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